티벳이나 몽고는 손님이 오면 마누라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문화가 있어요. 부인을 이렇게 하는. 그리고 남편이 자리를 피해줘. 이게 뭔 그지 같은 문화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유가 있어요. 그 유목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. 그것도 유목문화인데 많이 섞이지 않는 유목문화에서 나타나요. 그러니까 그 종례혼을 하면서 그냥 조금씩 소규모로 사는 거야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거든. 그러면 애가 점점 이상해져. 예전에 그 합스부르크 왕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. 점점 애가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이상해만 지는 게 아니고 애가 안 나와요. 합스부르크 왕가도 망하는 게 남자가 없어서 그래. 꼭 합당한 얘기는 아닌데 신라도 종례혼이거든요. 그래서 뭐 성골남진 이게 성골남자가 다 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목인데 성골남자가 끝났다. 그래서 진골로 넘어간다. 뭐 이러는데 가능성이 있지도 싶어. 그 이제 성골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성골이 뭐냐라고 하는 건 저는 진평한계만 성골로 보는 사람인데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굉장히 자유롭다.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다. 제가 선덕여왕 갖고도 논문을 많이 썼는데 여러 편을 썼는데 제가 그런 고신라 이런 쪽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시절이에요. 왕이라도 남자친구 많아도 무방해. 관계없어. 그랬던 것 같아. 그랬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유목문화거든요. 이게 유목문화야.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. 지금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손만 잡혀도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몇 년씩 살다가도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해. 살기만 하지.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. 연애는 여자가 허락해야 시작이 되는 거고 결혼은 남자가 허락해야 된대. 근데 남자가 허락을 안 한대. 허락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. 아니 근데 그 얘기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도 지금 깨지고 주변에 있어.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지도 않아. 지금 부모님들이 뭐 그랬냐? 뭐 그렇게 심하게 안 해. 옛날 같으면 뭐 동거를 해요. 이러면 네가 제정신이냐? 이럴 건데 그냥 모르는 척해. 딱 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지팔 흔드는 거지 뭐 이런 식 생각이 좀 있어. 그래서 결혼한 뒤에만 바람을 안 피면 그전에는 뭐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고 그런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성인식이 바뀌고 있잖아요. 그게 유목문화. 그리고 유목문화가 이게 성적인 거라든지 혈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경문화는 무조건 자기 혈통이어야 돼. 내 피여야 돼. 내 자식은 무조건 내 피여야 돼. 이런 개념이 강한 이유는 집안을 물려준다라는 개념이 있고 유목문화는 사람이 소수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상태가 이상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피를 섞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종족 보존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내 피가 우선이 아니고 우리 종족 자체가 유지되느냐가 우선권으로 걸리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. 징기스칸 같은 경우가 그 보르테 잡혀갔다가 자기 적한테 잡혀갔다가 다시 되찾아왔는데 1+1으로 돌아왔다. 이자가 붙어서 왔는데 그 애를 용인해주고 뭐 대등하게 아주 대등하게까지는 안 됐어요. 근데 대등하게 대해준다라고 그냥 선포를 하는 정도가 되는 게 유목문화 특징입니다. 농경문화는 그 여자까지 조집니다. 예.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. 예전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끌려갔다가 오는 사람들 환양년 이렇게 해서 환향 고향으로 돌아왔다. 그 잡혀가가지고 뭔 일을 당했겠어. 일종의 그거지. 정신대 비슷하게 된 거지. 그렇게 해서 돌아와도 돌아올 자리가 없는 거지.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끝나잖아.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비판하잖아요. 남성들이 잘못을 해서 여자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을 당한 건데 그거를 네 잘못이다라고 그 사람에게 전체적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으면 혀를 깨물어서 자살을 해야지. 왜 그러고 살았어?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거거든. 너무 내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데 그랬었지. 그게 농경문화. 비겁하지. 비겁하지. 굉장히 비겁하지. 근데 유목문화는
그러니까 그 농경문화는 철저하게 혈통주의라고 보면 돼. 그러니까 내 피냐에 대한 관점에서 남의 피랑 섞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면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.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뭐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애매하잖아. 발가락이 닮았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게 애매한 거고, 그 대신에 농경 문화는 피 중심이고 혈통 중심이고, 그다음에 유목 문화는 종족 중심이에요.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느냐, 전체가 사느냐 마느냐. 지금도 마찬가지,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. 애를 안 낳잖아. 지금 0.7이에요. 뭐 안 그러면 뭐 0.6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뭐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지금 다 아는 얘기잖아요. 언론에서 하도 나오니까 답도 없고, 뭐라고 얘기하냐면 6.25 때도 이거보다 많이 났대. 전쟁 상황에서도 거사를 치르는데 평시에도 거사를 치르지 않는데, 이게 뭔가 싶죠.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.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동거까지는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는데 혼전에 애가 딸려요 이러면 인식이 너무 안 좋아.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 자식이 걸린다 이러면 야, 그거 눈 뒤집어진다, 부모 입장에서. 그건 사실이잖아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교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서 걔는 좋은데 걔 팀하고 거래를 해야 돼. 1대1의 거래가 아니고 결혼이 요 뒤에 요 팀들이 있다니까? 요 팀이 마음에,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관계를 상당 부분 맺어야 돼. 그리고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면 부조 문화 이런 게 있어서 뭐 시삼촌 뭐 이런 데 또 다 가야 되고, 가면 모르는 사람들하고 인사해야 돼. 이게 피곤하대. 생각을 해봐. 짜장면, 짬뽕, 치킨 주문하는 것도 귀찮아서 결국은 다 비대면이 됐는데, 그거 전화 통화하는 것도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사람들을 떼거리로 만나야 돼.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다른 거야.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. 배달 앱을 사용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대면을 꺼려하는 거예요. 대면에 대한 부담?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.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 모르는 사람이 바가지로 돌아와. 우리 친척도 별로 내가 안 좋아한다니까요. 우리 친척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봤으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는 정도인데, 남의 팀, 완전 새로운 팀 한 팀이 붙는 거야. 그리고 이 부조 문화가, 제가 보기에는 이 부조 문화를 빨리 어떻게 깨든지 해야 돼. 부조 문화로 연결되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게 쭉 가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갔는데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갈 일이 있잖아.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갔는데 거기서 내가 아는 사람이 99% 모르는 사람이야. 여러분도 비슷한 걸 당해볼 걸? 시삼촌 마누라가 돌아가셨어. 부인이 돌아가셨어. 야, 그 집 쪽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야.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. 근데 거기서 그래도 상도덕상 앉아서 몇 분이라도 있어줘야 되고, 쉽지 않지.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, 그다음에 애 낳으면 이제 힘드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고, 그리고 부모들 입장에서도 예전에 생각이 좀 바뀌었지 지금은. 그리고 자기한테도 불똥이 뛸 수도 있고, 불똥이 튄다는 건 좀 봐주면 안 되겠니? 뭐 이런 거지. 근데 내가 환갑 넘어서 내 몸도 힘든데, 내 몸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내가 네 몸까지 봐야겠니? 이렇게 이제 서로 나오는 거죠. 근데 어떤 생각은 있냐면 지금 같아서는 전쟁 상황보다도 우리가 지금 더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나라가 안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, 결국은.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? 생존이 벌어지잖아요. 그러면 수혈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적극적 이민 외에는 방식이 없습니다. 이게 뭐냐? 종족 문제죠, 지금. 쉽게 말해서 존립의 문제가 벌려진 거예요. 그러면 혈통보다 우선으로 가는 거예요. 외국인 분들이 들어와서 뭐 지금도 울산 같은 데는 그 많이 있잖아. 저쪽 온산공단 이런 쪽 많이 계실 거예요. 지금 시내 쪽에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지. 그렇지 않을까?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또 사회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, 그다음에 한국인과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,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벌어질 거야. 하지만 그게 이제 혈통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. 하지만 다 죽을 수는 없잖아. 이렇게 되면 이걸 포기하게 되는 거야. 상황이 그렇게 되면 뭐가 우선순위냐?
네가 잘 나갈 때는 이것저것 다 하면 되지.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. 그러면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. 이 나라가 유지되고 봐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면 이 상황으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유목문화가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. 그들은 그들만의 필연성이 있었다. 우리랑 다른 필연성이 있었다. 우리는 혈통을 보존해야 되고 그 얘기 있잖아.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. 제사라고 하는 것도 정회원들끼리만 하는 거고. 그래서 줄회원은 밑에서 허드렛 일 하고 참석 못 해. 그 줄회원이 여러분이야. 줄회원이 여러분.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. 네,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준회원인 거야. 준회원은 영원히 준회원이야. 그러니까 시어머니, 시할머니 다 준회원이야. 그리고 원래 차별은 낮은 데서 차별이 더 극심해요. 원래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잡는 거고. 그리고 내 위치를 확보하려면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확실한 정회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아들이지. 그리고 그 아들은 정회원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순간 준회원보다 높아. 할머니보다 높아. 할머니가 시집 오신 지 50년이 됐어도 손자가 딱 태어나면 걔는 정회원이라니까. 시작이 정회원이라니까.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준회원이에요. 그래서 손자 끝발이 더 높은 거예요. 아니 그게 어떤 시스템이었다니까.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산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할머니도 그걸 어느 정도는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자한테는 이쁘잖아. 내 손자잖아. 그리고 그게 또 틀려. 외손자하고 친손자하고 피 섞여 있는 걸로 보면 둘 다 50%거든. 친손자가 훨씬 이쁩니다. 그게 똑같으면 여러분은 연세 드신 분이 아니야. 그게 똑같다라고 생각하면, 그러니까 친손자, 외손자 입양이 같다. 외손자, 그 다음에 입양한 게 같다. 이러면 진짜 유목문화라고 보시면 돼요. 진짜 유목문화. 여기는 피가 안 섞였지만 사실은 여기는 50%는 다 내 피거든. 맞잖아. 딸도 50% 지분은 있는 거잖아. 그런데 50%지만 소속이 성이야. 소속이 성씨. 저쪽 소속이잖아.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요. 농경문화 쪽에서는 이 혈통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달라. 그래서 예전에 씨바지라고 하는 문화, 안 그러면 여러분 뭐 할아버님 정도 세대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. 부인이 애를 못 낳았을 때 애를 나오는 경우 밖에서. 안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너네 애도 못 낳으면서 찌그러져 있어. 같은 집에서 살면서 애를 낳기도 해. 그거 좀 거지 같긴 한데,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수긍한다니까. 왜? 혈통주의가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이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. 지금 젊은 애들은 이 혈통주의가 아닌 거지. 뭔 개소리야. 이렇게 나오겠지.